예,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예, 저 어느 사이인가 제가 그러니까 일본 직판을 시작한 지 23년이 됐더라고요. 23년째가 됐어요. 그래서 2004년부터 했으니까 21년 됐네요. 그죠? 21년 됐고 그 사이에 그 옆에 보다시피 천만 불 수출의 탑도 탔고 또 일본에 직판하는 걸 도와서 10개점이 연간 1억엔 매출을 넘겼죠. 8개점이 1억엔이면 10억이잖아요. 10억 원을 넘으면 일단 무조건 확실하게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자신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은 나 부자 만들어줄 자신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만 살잖아요. 내가 지원하겠다 그러는 건데 티쿠는 택배 박스, 명함, 인쇄물을 팔아서 150억 원어치를 매상을 올렸고 또 그거 다 이제 매각하고 새로 하고 있는 공기 간판하고 용기만 가지고도 50억 원 매출을 만들었잖아요. 새로 또 만든 거예요. 그리고 10개점을 8개점이 1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실제로 도와준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올해부터 정말 득도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깨우친 게 있습니다. 아, 티쿤이 성공한 게 이런 거였구나. 그전에도 했던 말이 다 맞아요. 틀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약간 먼 산을 볼 때 이게 산이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 흐릿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산이 맞아. 근데 흐릿했던 게 지금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뚜렷이 보여서 제가 진짜 돈 준비되고 오셔라. 나 진짜 부자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럼 너가 부자 되지. 근데 해보면 한 아이템을 성공시키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성공시키는데 돈이 무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몇 억이 들어가요. 근데 티쿤이 모든 아이템을 몇 억씩 투자하면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공기 간판하고 용기하고 포장용 리본을 직영하고 있는데 이것만 키우기도 바쁜 거예요. 공기 간판이 원래 한 30억 매출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기 공기 간판하고 용기 광고비를 2배로 증액을 해요. 우리는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왜냐? 공기 간판 원래 30억 매출을 하잖아요. 그럼 일본의 공기 간판 가상의 뭐라 그러죠? 잠재 수요가 얼마일까? 잠재 수요가 제가 봤을 땐 100배는 더 되는 거예요. 30억에 100배, 3천억 된단 말이에요. 연간. 근데 그거를 확장하는 데 투자하는 게 낫지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경험을 나눠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상품을 몰라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티쿤더로 옷 한 번 팔아보라면 절대 못 팝니다. 왜냐하면 옷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그걸 아는 동안 또 몇 년이 가요.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파이프를 한번 취급해 보자. 파이프 아는 시간이 알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티쿤이 경험했던 것, 티쿤이 진짜 확신을 가지는 것.
멀리서 저 산이 맞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흐릿하게 보였던 거를 이제는 너무나 뚜렷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즉, 그래서 근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콜럼버스 달걀이더라고요. 이거를 세워봐라 하면은 다 처음엔 힘들어요. 근데 막상 밑을 깨고 세우니까 섰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제 티쿤이 발견한 거는 너무나 간단한 거였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 간단하다는 거를 뭐가 뭔지 몰라서 어렵게 설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진리는 단순하다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이템 없으면 오세요. 드릴게요. 아이템 우리 갖고 있어도 쓰지도 못하는 아이템 많아요.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자 되세요. 부자 되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창하게 필승 마케팅이라고 그랬는데 뭐 별게 뭐 없으니까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몇 가지 자료도 보여드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까지 오셨잖아요. 이까지 오셨으니까 그냥 제 이야기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왜냐하면 멀리서 듣는 거는 이제 뭐 듣기만 하는데 그냥 여기 오셨으니까 저하고 그냥 놀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다 소화할 수 있으니까 막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그리고 또 보고 싶은 거 말씀하시면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부자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은 저는 100%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에. 국내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40일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제가 장담하지만 누가 되든 그 사람 할아버지가 와도 소상인들 삶은 절대로 개선이 안 됩니다. 왜냐? 그 사람에겐 5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5년 동안 이 구조 문제를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람들은 흥분해가지고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사 된다 그러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거기 기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AI에 100조를 투자했다고 쳐요. AI 성과가 소상공인한테까지 내려오는데 몇 년이 걸리겠어요? 안 내려옵니다. 자, 어떤 로봇 산업에 100조를 투자해봐요. 우리한테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솟아있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소비 수요가 없어서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떨어뜨리냐는 말이에요. 5년 사이에. 정권이 절단이 날걸요 또. 뭐 하여간 누가 되든 그걸 우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누가 되든 거와 상관없이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직파는 무조건 성공해요. 제가 그 법칙을 거의 다 이제 찾아낸 것 같아요. 그전에도 다 맞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전에는 저도 흐릿하게 알았어요. 흐릿하게. 근데 지금은 아주 확실하게 안다고요. 지금 하여간 다른 판매사들은 잘 못해요. 왜냐? 티쿠는 이 비밀을 다 알았고 그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막연한 상태에서 알았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티쿤은 보다시피 2023년에 이게 티쿤 다이렉트 스토어, 티쿤 직영점 매출이에요. 티쿤 직영점 매출. 티쿤 직영점 매출만 보면은 2023년에도 2022년에 비해서 8% 증가됐잖아요. 매출이. 이쪽으로 앉으실래요? 편하게. 다른 판매사들은 잘 안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8% 늘었잖아요.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서 25% 늘었어요. 매출이. 그래서 작년에 우리 직영점이 40억 매출을 한 거예요. 40억. 4억 N. 우리 직영점 티쿤이 직영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용기점하고 공기간판점 두 가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간판하고 용기점으로 40억 매출을 올렸어요. 작년에. 근데 그게 올해 50억이 돼요. 23%가 또 늘어요. 자, 티쿤이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티쿤은 거의 21년 동안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 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티쿤한테 티쿤이 다 알려주는 것 같은데 2%는 안 알려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그 진짜 며느리한테도 안 주는 비법을 감춰 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그리고 티코는 여러분이 잘 되면 수수료라도 더 받는 거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해서 힘이 드는 거지 완전히 다 알려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못하더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 그 경영 능력의 문제긴 한데요. 어쨌든 티코는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모르죠. 지금 이건 이 표시가 이게 잘 안 나오네. 여기 보면 3월 달까지 3월 어제까지 표시해요. 어제까지. 기준 날짜가 어제예요. 기준 날짜가 어제인데 4월 21일 현재 연말이 되면은 23% 늘었을 거다 그러는데 이게 안 늘어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체로 늘어나요. 또 이렇게 하반기 들어가면 매출이 더 올라가니까 이렇게 티코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알려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셔요. 이거는 공개 안 했어요. 이거는 일부는 공개해요. 일부는 다 공개해 놨어요. 예, 말씀하세요. 수익? 매출이 올라가면은 수익은 무조건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 매출이 올라가는데 수익이 안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률은 40%로 잡으면 돼요. 40%.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100엔 1000원으로 치자고요. 오늘 100엔 1018원이에요. 50억 원을 팔면은 40%면 20억 원이 수익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이거 비용 빼고 뭐 이렇게 보면은 순익은 좀 달라요. 이거는 판매 마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40%는 판매 마진인데 영업 이익은 지금으로는 요것만 따지면은 적자일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 수수료 수입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된 흑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티쿠는 계속해서 성장한다. 근데 이거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더라고. 이제는 진짜 여러분이 하겠다고만 마음 먹으면 저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거를. 자, 이거 한번 예를 보자고요. 자, 티쿤 말 제일 잘 듣는 분. 자, 이건 여기는 이제 공개하면 안 된다는 데는 제가 공개 안 해요. 공개할 걸 허락받은 업체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분 원단집이에요. 원단집. 원단집인데 이거 환상 아니에요? 우상향 계속 우상향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이분은 뻔한 거죠. 광고비잖아요. 광고비를 계속 쓴 거예요. 광고비 쓰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뭐 이게 비밀이에요. 광고비 많이 쓰면 매출 늘어나는데 그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컵점. 컵점. 이 집은 우리가 광고비 쓰는 걸 얼마 쓰는지 몰라.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환상 아니에요?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뭐 좋잖아요. 자, 이거는 티쿤 직영점이 아니고 판매사예요. 티쿤을 이용해서 파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직영점 중에서 공기간판.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출이.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최근 들어 더 빨리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출이. 툭 떨어졌다가 여기는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때 아니 공기 간판이 불이 났어요. 일본에 팔았던 공기 간판이.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공기 간판점에 모든 공기 간판점 근데 우리밖에 없어 사실은. 리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8,000대를 리콜을 하느라고 못 팔았어요, 이때. 그래서 이때 리콜해서 그 문제를 개선하고 나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계속. 근데 이거 제가 장담하지만 저는 비밀을 더 확실하게 알고 나서는 얘가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장담해요.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 직영점 용기점이에요. 용기점. 용기점도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거죠. 우리 직영점이 이거 별거 아니더라고. 이렇게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준비만 돼 있으면 진짜 부자 만들어줄 자신 있어요. 근데 참 이게 내가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나서 보니까 물론 이제 세세한 거는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게 있는데 기본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서 뭐 1시간도 안 걸려요. 몇십 분도 안 걸려. 그렇지만 어쨌든 얘기할게요. 자, 하여간 보다시피 에어컨 소리나. 그 티쿤 직영점 잘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개 점이 10억 원 이상 매출을 잘 올리고 있어요. 보이죠? 여기 우리 거 포함해서 8개 점이에요. 어쨌든. 자, 어쨌든 30 추정이에요. 추정. 거의 맞을 거예요. 34억 원 팔 거예요. 공기 간판은 원래. 이거는 명함은 29억 원 팔 거예요. 거의 30억 팔 거예요. 명함 30억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티커예요. 스티커 28억 9천만 원어치 팔 거예요. 현수막 11억 원어치 팔 거고요. 컵도 11억 원어치 팔 거고 디지털 인쇄 스티커도 또 있어요. 10억 원. 얘네 같은 데니까 거의 50억 파네. 50억. 얘들은 티쿤이라는 샵 빌더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위로 집계를 내는 거고 이 밑에 거는 얘들은 쇼피파이로 만든 거로 운영하고 있어서 한꺼번에 집계가 안 돼요. 근데 걔들은 28억 원, 11억 원 팔아요.
이게 원단이고 플라스틱 용기예요. 얘는 원프린트라는 디지털 인쇄 전문점이에요. 이렇게 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점이 10억 원 넘고 1억 원 이상 넘는 점은 25개 점이에요. 근데 연매출 1억 원 의미 없어요. 그죠? 뭐 월 1,000만 원 팔아서 뭘 먹고 살겠냔 말이에요. 이런 거 치지도 않아요. 최소한 뭐 한 6억이라도 돼도 연 6억 팔아서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근데 제조사는 연 6억 팔면 먹고 살아요. 흑자나요. 뭐 하세요? 어떤 아이템 가지고 계세요? 아직 뷰티. 예. 뷰티 좋죠. 너무 좋죠. 어떤 아이템 갖고 계시죠? 고민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일단 진출하면 몇 가지 이제 조정할 건 있어요. 예를 들어 뷰티 같은 경우는 상의를 많이 해야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상의를 많이 해야 되고 아직 준비 중인 분들은 그냥 용기가 있고 자신이 있으면 아이템 드릴 수는 있어요. 우리도 잘 몰라 근데 그 아이템은 일본에 나가면 무조건 돼. 근데 그걸 되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품 연구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무조건 되는 아이템 많습니다. 뷰티도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잘 모르는 아이템이라서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일단 성공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일본 직판. 근데 오늘 참 뜻밖의 분이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광고비 증액하면은 광고비 쓰면은 이거 매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하나 있죠. 전제.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살 사람 쓰는 물건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팔어? 그건 못 팔어. 나도 못 팔. 죽은 제갈공명도 못 팔고 누구 갖다도 못 팔아요. 살 사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팔어? 두 번째는 경쟁력이 있어야 돼. 경쟁력 없는 상품은 못 팔아요. 그래서 경쟁력 있고 수요 있으면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해를 못 하더라고. 뭘 이해 못 하냐면 경쟁력이 뭐냐는 거예요. 티콘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근데 경쟁력이 뭐죠? 간단하게 가성비잖아요. 가성비. 가성비가 경쟁력이지.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죠. 성능 대비 가격. 근데 수요가 있고 가성비에서 앞서면 못 파는 게 이상하잖아요. 무조건 팔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그래서 절대 전제는 이거죠. 절대 전제는 수요가 있고. 근데 수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물건도 무척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은 수요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나 건강식품이지 일본에도 건강식품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팔기 정말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 이 소상공인이 취급할 수 없는 아이템도 많거든요. 그런 거 취급 못 해요. 그러면 그런 거 빼고 나면은 그런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세계 5대 제조 강국입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상품은 무척 많고요. 또 하나는 경쟁력이 없으면 경쟁력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생산해서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부 다 무슨 경쟁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요. 라오스에서 생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수요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요만 있으면 돼요. 일단 수요가 있어야 돼. 근데 또 맛이 무슨 수요가 있어? 그런 거 못 파는 거 이제. 그런 건 수요도 없고 경쟁력도 없단 말이에요.
대장간 해서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대장간은 수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싸고 파는 거 버리는데 무슨 수요가 있어?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수요가 있어야 돼. 그다음에 경쟁력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는 상인에게는 반드시 갖춰야 될 절대 전제라고요. 절대 전제.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상품. 생각해 보면 정말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리고 광고하면 팔리는 거죠. 이게 전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뻔한 얘기를 제가 20년 걸려서 알아낸 거예요. 광고하면 팔린다는 얘기는 그전에도 계속 했어요. 근데 광고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몰랐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티쿠는 어떻게 천만 명함하고 택배 박스하고 스티커를 어떻게 해서 150억을 팔았을까? 그다음에 공기간판이라는 물건은 우리가 일본에 팔 때 아예 일본에는 공기간판이 아예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기간판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그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팔았을까? 그다음에 용기라는 거는 그냥 평범한 상품들이잖아요. 플라스틱 용기니까. 그걸 티쿠는 도대체 어떻게 일본에 팔았냔 말이에요. 딱 하나만 하면 되더라고요. 딱 하나. 하나밖에 안 했더라고요. 하나밖에 안 했어요. 검색어 광고 한 거죠. 검색어 광고. 이거밖에 안 했더라고요. 제가 21년 동안 일본에 직판하면서 마케팅 한 거는 결국 검색어 광고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를 365일 항상 상위 1 내지 2위에 나오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니 한 게 없었어요. 아예. 이걸 하지도 않고도 명함, 스티커, 현수막을 150억 원어치 팔았고 나머지는 지금 공기간판하고 용기를 50억 원어치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유튜브 그다음에 뭐 인스타 그다음에 뭐 또 뭐 있나요? 요즘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 쓸 수 있는 거는 기껏 해봤자 인스타고 유튜브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우리 잘 못해요. 아직까지 잘 못해요. 근데 하여간 잘하면은 더 다행일 뿐이에요. 문제는 이따위 거 없어도 검색어 광고만 계속해도 무조건 팔립니다. 근데 검색어 광고를 하고 이것도 하면은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해도 검색어 광고만 제대로 해도 무조건 팔리고 검색어 광고를 해도 안 팔리는 건 어차피 수요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거니까 퇴출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이 이건 내가 검색어 경쟁력이 있어. 그러면 검색어 광고만 하면 된다고요. 21년 동안 이것만 해서도 충분했어요. 근데 이 검색어 광고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는 거죠. 어떤 게 어렵냐?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검색어 광고는 돈을 넣는 거잖아요. 돈 넣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제가 다 가려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판매사들 광고비를 얼마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우리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매각한 거예요. 월 여긴 많이 쓰죠. 5,800만 원 광고비 써요. 명함 스티커 현수막 이쪽에. 이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리얼 패브릭이에요. 월 1,700만 원 써요. 1,700만 원 쓰니까 이런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월 1,700, 1,700만 원.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못 쓰죠. 근데 하여간 왜냐하면 원단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단을 사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경쟁력이 있어요. 광고를 했을 때 유저들은 소비자는 검색어 광고를 하고 1위에 나온 거 무조건 클릭한단 말이에요. 안 하겠어요? 근데 그 검색어 광고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미삼아 클릭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위에 노출하면은 살 사람은 무조건 클릭한다고요. 근데 클릭했을 때 가격 경쟁력 있으면 무조건 사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계속 광고비를 증액했잖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원래 월 매출이 2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2억 4천. 월 2억 4천만 원을 팔아요. 팔아. 근데 광고비는 1,700만 원 하니까 비율로 봐서는 7.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광고비 비율이 매출에 껌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이런 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광고비 집행하냐? 눈물 나지 않아요? 여기서 이까지 얼마예요? 180만 원. 진짜 이걸 광고비라고 집행하고 있으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월. 근데 마음은 알죠. 광고비 쓰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정말. 왜냐하면 광고비는 현찰이 딱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판매가 돼서 회수된다는 확신을 갖는 게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이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EO는 확신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분이 리얼 패브릭이 1,700만 원을 태우잖아요. 광고비로. 이 1,700만 원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왜 안 들어오냐? 내가 해보니까 들어오던데 하고 지를 수 있었던 거고, 이분들은 광고비가 너무 아까운 거야, 지금. 그래서 자기 월급도 안 쓰는 거예요. 자기 월급만큼도 안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CEO 해먹기가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이런 결단을 못 내려요. 대부분. 이게 뭐예요? 한 달에 광고비 35,000원 쓰잖아요. 전 이해는 돼요. 나도 힘들지. 근데 이 어려움, 이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이기는 거고 극복 못하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뻔하단 말이죠. 그래서 안타깝죠. 이것도 껌값이에요, 껌값. 그래서 우리가 티쿤도 못해요. 티쿤도 이제 이게 우리 일본 직판 티쿤 직판이네. 공기 간판 용기 광고비 2배로 지금 얘하고 합쳐서 월 210만 원 검토를 210만 원을 집행하려고 그래요, 지금. 월 110만 원 집행하다가 근데 이 결정하는데 한 6개월이 걸렸어요, 진짜. 그만큼 힘들잖아. 돈 쓰는 건 너무 싫어. 이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2배 증액.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기 간판 용기도 그냥 태울 수 있는 데까지 다 태우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명함 스티커 현수막 그 광고비 공개한 적 있었거든요. 자료가 뭐 어디 박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있겠네. 아 저기 여기 이 자료에 있구나. 이거네. 그러니까 티쿤 직판점 당시에 2007년부터 제가 했거든요. 2004년부터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했었고 이건 직접 티쿤이 했을 때인데 이 당시에 광고비 2009년도에 1,100만 원 했잖아요. 월 1,100만 원 광고비 집행했고 1,500만 원, 150만 N이니까 이건 N으로 표기한 거예요. 1,000N 단위니까 1,500만 원, 1,7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 8,000만 원 집행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론은 너무 뻔하지 않아요? 내가 광고비를 1,000만 원씩 3개월을 태웠어. 근데 매출이 올라가더라. 이러면 태우면 되는 거고 1,000만 원씩 했는데 매출 안 올라가더라고. 바보가 아닌다면 이거 태우겠냐고요. 접어버리지. 근데 저는 해보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못해. 사람들은 진짜 못해. 이게 티쿤 초창기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티쿤 매출이. 자, 이걸 보고도 광고비 안 넣는 건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도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다가 이 매출을 못 끌어올려요. 근데 전 해보니까 이거 올라가더라고. 그냥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빚내서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매출 올라가는 걸 보고서도 사람들은 거의 못해요. 근데 이때 뭘 했었냐? 그냥 검색어 광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검색어 광고만 열심히 해도 된다는 확신을 하는 거죠. 아니 그냥 뭐 하면은 그달부터 나와요. 왜냐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통찰? 그러니까 아니 감이 좋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좀 보내줘. 맨 앞으로. 이게 티콘 이게 다 매일 기록한 거죠, 제가. (2007년 10월에) 이제 오픈했어요. 근데 며칠인지 몰라요. 저쪽에 보니까 뭐 첫날 광고했죠. 광고. 검색어 광고 아니면 올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아마 광고를 이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날 광고가. 근데 한 5일 만에 16,000엔이 매출이 발생한 거예요. 명함을 누가 샀어. 그 다음날 1,480엔에 샀어요. 560엔, 2,510엔, 2,540엔, 400엔, 2,000. 이걸 보고는 어떤 느낌 들까요? 저는 여기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그래서 첫 달은 10만 엔어치 팔았어요. 무지하게 많이 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해가지고 검색어 광고만 했는데 10만 원어치 팔았어. 두 번째 달은
뭐 해보니까 68만 엔 어치 680만 원 매출. 대박이에요, 대박. 이걸 안 하는 거는 진짜 바보예요, 바보. 돈 안 태우겠어요? 이게 한 달 사이에 보인다니까요, 이게. 아, 검색어 광고는 유입되는 숫자가 실시간으로 보이잖아요. 몇 명이 내 사이트에 왔어. 그 중에 몇 명이 구매를 했어. 이게 딱딱 보이잖아요. 빼박해, 빼박. 뭐 돈 태우는 거죠. 뭐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할 시간도 없어. 우리는 그냥 검색어 광고만 부지런히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검색어 광고 말고는 저도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현지화 자사몰 방법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현지화 자사몰이 아니면 검색어 광고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라쿠텐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검색어 광고해요? 내가 쿠팡에 들어가서 어떻게 검색어 광고하냐고요. 쿠팡 안에 디렉토리 광고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현지화 자사몰을 운영하는 게 광고 효율 면에서 가장 좋아요. 왜냐?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여기 잘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보통 매출의 70%를 단골이 만들어줘요. 자사몰에서는. 근데 쿠팡에서는 단골을 만들 방법이 너무 어렵잖아요. 만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쿠팡 안에서 가게를 정해놓고 가지 않죠. 물론 이제 구매 이력을 보고 클릭하긴 해요. 그렇지만 더 좋은 게 있죠. 높은 가격순, 낮은 가격순, 그다음에 후기 많은 순,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글로 간다고요. 그리고 내 고객이 아니에요. 내 고객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는 기본 현지화 자사몰을 하고 있으면서 검색어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입점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입점을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티쿤이 용기하고 공기 간판을 일본 아마존 재팬과 아스컬에 입점하고 있어요. 근데 총 판매액 중에서 우리 자사몰, 자기 몰이란 말이에요. 자사몰은 우리 자사몰 매출의 1%가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광고하고 싶지 않아요. 자, 야후 재팬 아마존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들어가고 싶은 곳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라쿠텐에서 용기를 우리더러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거기 들어가면은 한 달 입점료가 있어요. 그 얼마였죠? 입점료? 100, 그꽤 비쌌죠, 아마? 그러니까 입점료를 내야 되는데 그 입점료가 안 나오더라니까, 수익이. 해보니까. 그래서 또 광고 해봤자 소용도 없어. 그 집에는 광고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라쿠텐에서 우리더러 입점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안 들어갔어요, 진짜. 이 안에 기록 나와요. 그거 안 들어간 기록. 그래서 내부에서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게 입점료가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가요. 우리는 지금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가. 용기도 안 들어가고. 아니, 한 점당, 그러니까 한 쇼핑몰당.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원이 안 들어가요. 귀찮아. 왜냐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상품 등록하고 뭐 이런 거 하기 싫어서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자사몰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거나 관리 잘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현지화 자사몰로 해야 된다. 현지화 자사몰로 해야 된다는 거고, 현지화 자사몰을 기본으로 해서 검색어 광고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요까지. 자, 근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겠어요? 왜 못 할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CEO입니다. CEO. CEO가 이런 결단을 못 해요. CEO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속된 표현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좀 충격을 준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면 CEO가 무식한 거예요. CEO가 개코도 경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화 자사몰 이해를 못 해요. 그다음에 검색어 광고 해야 된다는 말을 이해를 못 해요. 거기다가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을 만들고 해외로 나간다는 황당무계한 생각을 할 만큼 무식해요. 자, 우리가 해외에 왜 나가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에서 물건을 파는 게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에요. 아니, 국내에서 팔기 쉬우면 국내에서 하지 뭐하러 해외에 나가겠어요? 국내는 정글이라고요. 진흙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성공하기 힘들어요. 왜냐? 경쟁자가 너무 많고 또 절대 강자가 너무 많아요. 어떤 아이템? 여러분 어떤 아이템이 있는데? 자, 한국에서 제가 명함을 팔려고 덤벼들잖아요. 이 바로 옆에 가면 성원 에드피아라고 전국에 인쇄물 시장의 3, 40%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떡 버티고 있어요. 그 사람은 기술이며 자금이며 사람이며 저보다 100배는 더 많아요. 이 사람하고 어떻게 경쟁해요? 경쟁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황당무계하게 국내에서 기반을 잡고 나서 해외로 나가겠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명함 스티커 현수막을 150억 팔아서 1,000만 불 수준의 탑을 탔어요. 제가 저거를 한국에서 팔았으면은 무조건 망했어요. 저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근데 한국 명함을 일본에 가져가면은 절대 경쟁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지금도 절대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명함 100매를 2,300엔에 팔 때 저는 명함 500매를 980엔에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는 절대 못 판다고 저는. 자, 지금 제가 티쿤이 너무 잘했잖아요. 공기간판을 일본에 가지고 가서 30억 원을 팔았어요. 국내에 빵원이에요, 빵원. 왜냐? 제조사가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제조사가 우리보다 더 잘 만든다니까요. 경쟁력이 없다는 거라서 국내는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해외로 나가면 경쟁력이 유지가 됩니다. 왜냐? 국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해외 안 나가요. 자, 여기 충무로 을지로에 명함, 현수막, 스티커 파는 회사가 5,500개예요. 5,500개. 한국 인쇄 산업의 메카니까. 5,500명 중에서 일본에 진출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죽으라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나가면 경쟁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광고하면 팔리는 거예요. 뭐 있어야지. 근데 뭐 이걸 얘기를 다 해줬는데도 못해요. 왜냐? CEO가 결단을 못하더라고. CEO가 일본 사업할 결단을 못하고 두 번째는 광고비를 태울 결단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적절한 투자 안 해요. 안 한다고요. CEO가. 좀 전에 보셨잖아요. 광고비라고 하면 기껏 한 달에 200만 원 쓰는데 무슨 결단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 응대자 원어민 채용 안 해요. 그냥 대충 하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샘플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거 힘들어요. 자, 명함 샘플을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지수가 되게 많잖아요. 종이 지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 샘플을 다 만들어. 그럼 얼마 들어요?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처음에는 샘플 없이 해보려고 비비적거리다가 이건 뭐 이게 무슨 장사를 내가 이렇게 하냐 해서 샘플을 만들었는데 제작비가 3천만 원이에요. 그냥 샘플 제작비. 근데 일본 파는 사람들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투자, 적절한 광고, 고객 응대 잘하고 이것만 하면은 무조건 이기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CEO가 결단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CEO가 결단을 못하니까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 한국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끼워 넣는 거예요. 끼워 팔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업 잘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일본 사업도 해봐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뭐 지금은 조금 경험이 쌓여서 그런데 명함 사업부는 명함 사업부만 떼서 했고 공기간판 사업부는 완전히 분리해서 팀을 만들었고 용기도 완전히 떼서 책임 경영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접든지 크든지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결단을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해요. 어영부영. 그래서 가장 큰 어느 집단이나 가장 큰 리스크는 CEO 리스크입니다. CEO가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죠. 그 가장 큰 건 CEO가 무지하다고 무식하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일본어 못 들라도 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냥 일본어 할 줄 아는 직원을 한 명 채용하고 맡기고 들여다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이 되냐고. 이런 식으로 일해서 될 일이 어디 있어요. 붙잡고 앉아가지고 뭐 티쿠는 저는 지금도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그 간부 회의 하거든요.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하면은 무조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어쨌든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EO 또는 본부장이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고요. 전담 팀을 둬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업하고 있는 팀한테 너 이거 해봐.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점별로 전담 팀을 두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결국은 쉬워졌죠. 뭐냐? 하여간 내 아이템이 경쟁력이 있어야 돼.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어야 돼. 이건 명확해. 두 번째는 투자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CEO가 결정을 하고 과감하게 투자해라. 광고비만 쓰면 나온다. 이거는 거의 빼박입니다. 머리에 부은 물이 발끝에 이르는 것처럼 너무나 명확해요. 그리고 고객 응대 잘하고 적절한 투자해라. 그다음에 전담 팀을 둬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여분으로 좀 이제 심화로 좀 말씀을 드리면 티쿠는 이 지침을 가졌어요. 이 지침.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할게요. 왜냐면 이거 하나하나가 또 굉장히 설명할 게 많긴 해요. 그래서 티쿠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잊어먹었는데 싸고 좋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 네 가지를 서비스 모토로 삼았어요. 마케팅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 뭔지 아세요? 공짜 마케팅이다. 공짜. 공짜로 팔면 팔려요. 그죠?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공짜 마케팅보다 약간 약하지만 그래도 강력한 마케팅은 뭐예요? 싸다예요. 싸다. 그래서 백엔샷과 다이소가 성공한 거잖아요. 다이소 그거 지금 사실은 잘 따져보면 다이소 마진율 되게 높은 거예요. 그죠? 다이소 마진율 무지 높습니다. 다이소 전체 마진율이 23%더라고요. 이거 다 빼고. 무지 높아요. 근데 어쨌든 초창기에는 그 사람들도 초저가로 나간 거잖아요. 싸다는 것만큼 강력한 마케팅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싸고 좋아야 돼요. 근데 이걸 묶어서 그냥 저는 이제 그냥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싸고 좋다는 거로 만들었었지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성비가 높아요. 가성비가 좋아야 돼요. 가성비. 그 다음에 빠르고도 굉장히 강력한 마케팅 수단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 텐데 우리 컵점이 성공했어요. 컵점 대성공이죠. 이 회사도. 컵 팔아가지고 올해 지금 여기는 이제 여름 지나가면 컵이 많이 팔려요. 당연히 그렇겠죠. 컵이니까 이제 뭐 야외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뭐 현재 4월 21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뭐 11억 원 정도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무조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분은. 그리고 이 매출은 제가 예상했을 때는 이렇게 갈 거예요. 올해도 이렇게 갈 거예요. 뭐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달에 이렇게 팔려요. 이제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어렵지는 않아요. 무조건. 근데 이 컵점이 이거를 정말 잘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컵 판매사들은 주문하고 나서 25일 만에 배달을 해줘요. 근데 이분은 9일 만에 한국에서 일본에 배달해줘요. 아니, 할 수 있어요. 근데 CEO의 의지죠. 이걸 왜 25일 걸려서 보낸단 말이야. 9일 만에 보내자. 그러더니 2일짜리 상품을 만들었어. 2일 만에 보내주는. 근데 이건 인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성품에다가 스티커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지금 내일 써야 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틀 뒤에 써야 되는 사람. 수요를 다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다. 이건 정말 또 중요한 거였죠. 편리하다. 쇼핑몰 이용이 편리해야 돼요. 가장 편리한 게 쿠팡 같은 데잖아요. 이제는 뭐 다 따라 하는데 아마존이 제일 처음에 개발했는데 지금은 뭐냐 구매하면 결제 과정이 없잖아요. 그냥 자동 결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게 편리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오늘 주문하면 오후에 주고 뭐 밤 10시에 주문하면 그 다음 날 주고 빠르게잖아요. 이거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 기준을 마케팅에 적용시키는 거는 이제 만약 여러분이 저희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제가 계속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하고 상의를 할 거예요. 또 도와드리기도 할 거고요. 요것만 하고 일단 제 얘기는 마칠게요. 자, 이 온라인 시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나머지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요것만 이해를 하셔요. 온라인 시대하고 오프라인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온라인 시대는 동네를 기반으로 한 장사고요. 온라인 시대는 전국을 상권으로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자, 온라인 시대에는 동네 장사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뭐 식료품도 전부 다 쿠팡에서 사는 판이고 오아시스에서 사잖아요. 온라인 시대에는 장사를 시작하는 순간에 전국 소비자를 다 상대해요. 이렇게 안 하면 망해요. 왜냐? 경쟁사가 이미 전국
소비자를 다 상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소비자 규모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쪽 소비자가 일로 넘어오지 못했고 저쪽 판매자가 이쪽에 넘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비싸도 됐어요. 조금 비싸도 그 동네 사람들은 편리했기 때문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비싸면 도망가요. 그래서 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일부러라도 싸게 해야 돼. 왜냐? 일본에 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온라인 시장은 아예 다릅니다. 왜냐? 그전에는 우리 동네에 5만 명을 상대로 장사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억 2,500만 명을 1억 2,500만 명을 대상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장사할 때는 10,000원을 남겨야지 유지가 돼요. 왜냐? 소비자가 작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1,000원만 남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 천국이 명함 500매를 4,200원에 파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거 팔아서 뭐가 남겠어요? 근데 2,500만 명이 고객이라니까요, 지금.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저가 정책이 인터넷에서는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도 초저가는 먹힙니다. 근데 일본으로 넘어가면 아주 쉬워요. 왜냐? 우리가 만드는 가격이 일본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무조건 싼 것만 갈 거예요. 싼 것만. 비싼 건 어차피 안 가실 거잖아요. 싼 것만 가지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싸게 만들어서 가면은.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시대의 가격 정책은 철두철미한 박리담의 전략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요. 그래서 고객을 모아두면 돈이 돼요. 거기다가 또 다른 상품을 팔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온라인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더 하게 되시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뭐 대화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자,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그 유튜브에서 채팅창 이용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뷰티 쪽 뭐 하셔요? 고데기. 고데기는 제조를 하시나요? 제조하시는 분하고 같이 경쟁력이 확실한가요? 얼마나 발생했어요? 와, 대박이네. 그거를 근데 지금 일본에는 팔지 않고 있나요? 그 판매사하고 충돌 안 돼요? 야, 그럼 아니 이런 경우는 되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일본에 판매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직판하면 무조건 되는 아이템이고 거기서 그냥 검색어 광고만 부지런히 하시고 그다음에 전시회 참여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무조건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할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CEO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물건이 팔릴지 안 팔릴지 확신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CEO의 통찰력 문제죠. 이걸 왜 못 파냐? 이미 350억 팔았었는데 자, 고데기가 나가는 순간에 있잖아요. 고데기와 관련된 온갖 상품들이 미용 상품들이 따라 나가는 거죠. 미용실 관련 상품들이 다 따라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처음에 책 팔다가 음반 뭐 DVD 기프트 가다가 아마존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고데기 하나만 갖고 그냥 줄기차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다 딸려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상품 전략인데 그건 제가 지금 오늘은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레퍼런스가 뚜렷하잖아요. 그러면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에서 이제 할지 안 할지 그건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처음에 인터넷 쇼핑 만드는 데까지는 돈이 얼마 드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데까지는 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유지하는데도 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다음에 마케팅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할 생각이 있으면 일단 만들어 놓는 게 장땡입니다. 만들고 해봐요. 3개월 해보고 아니면 접어버리면 돼. 인터넷이 좋은 건 이거예요. 뭐냐? 오프라인은 처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집기 다 처분해야지. 그다음에 뭐 가게에 원상복구 해줘야지. 그다음에 뭐 보증금 돌려줘야지.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있는 반면에 인터넷은 시작하는 데까지 부담이 없어요. 과감하게 해서 인터넷 쇼핑 만들고 출발을 해봐요. 3개월 딱 투자해보고 안 되면 접어버리고 되면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일단 그렇게 레퍼런스 있으면 무조건 추천합니다. 해보시고 그다음에 티쿤하고 하면서 그다음에 전시회 참여하시고 뭐 혼자 하셔도 돼요. 근데 하여간 지금은 그런 아이템들은 들어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라쿠텐 같은데. 근데 일단은 내 자사모를 갖고 있는 게 라쿠텐하고 거래하는데도 좋아요. 일단은 검색어 광고 하셔요. 고데기 뭐 이렇게. 몇 종류인가요? 고데기가 두 종류. 부담 없잖아요. 일단 후다닥 만들어서 팔아보는 거죠. 뭐 그리고 팔아보다 보면은 3개월 광고 해보면 광고비는 절대 낭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데기 관심 있는 사람이 와서 검색어 클릭했지 고데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재미삼아 클릭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검색어 광고 무조건 강하게 해버리셔라. 그래서 365일 그래봤자 돈 얼마 안 나갑니다. 막상 해보면 돈 별로 안 나가요. 근데 이거 팔리네 그러면 계속 하면 되고 안 팔리네 그러면 빨리 접으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그 마케팅하고 사업하는데 좋은 방법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아이템 없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요. 그 좋은 아이템은 수요가 있어야 돼요. 수요.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요와 경쟁력이 있는지 조사하는 방법은 일본 아마존 재팬을 뒤져보면은 가격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경쟁력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읽어보세요.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게 좋다 뭐 이런 거 해 보시고 일본 직판 추천 상품 예. 자 하여간 뭐 추천 상품 많아요. 단체복 뭐 이런 거 하면 돼요 다. 안 해서 문제지. 이런 거 하셔요. 자기 통찰력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자기 판단력이에요. 당연히 고용을 해야죠. 혼자 못 해요. 해외 직판은 저는 명함 스티커 할 때도 첫 출발할 때 6명이었어요. 혼자서는 못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너무 구멍가게라서 진짜 안 돼요. 최소한 서너 명은 시작해야 돼요. 어떤 거든 한 그다음에 뭐 사무실 있어야지, 그다음에 뭐 경영 관리해야지, 뭐 회계해야지, 발송해야지, 포장해야지 혼자서 못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좀 나쁜 놈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업은
컴퓨터 한 대만, 노트북 한 대만 가지고 사무실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건 좀 바보 같은 자식들이고 진 해보지도 않은 놈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 게 세상에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요 정신이 없어요. 포장 누가 할 거야? 포장 금방 안 끝난단 말이에요. 상자 사와야지, 포장해야지, 그다음에 택배사 불러와야지. 근데 그 사이에 또 고객은 또 전화 오지, 주문 봐야지. 절대 못합니다. 절대. 또 그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면 이미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너 명, 최소한 서너 명이서 바쁘게 움직일, 처음부터 바쁘게 움직일 사업을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면 할 필요 없어요. 절대 되지도 않고. 아르바이트로 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진짜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게 더 빠를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아니, 우리가 그 용기를 팔 때도 담당 부서 2명, 그다음에 사장 있었고, 그다음에 뭐 경영 지원 해줬고, 뭐 그러니까 2명 갖고 하는 거지. 완전히 독자적으로 하면은 용기 하나 하더라도 서너 명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이미 안 되는 비즈니스라 이렇게 보면 되고, 하자마자 광고 올려야지 뭐, 그다음에 고객 응대해야지, 전화 받아야지 뭐, 너무 바빠요. 인터넷 비즈니스는 무조건 그렇게 바쁩니다. 해보면. 서너 명. 되지도 않아. 아니, 준비도 못해. 그렇게 하면. 거의 안 될 거예요. 근데 혼자서 그거 다 할 수 있었어요? 그 쇼핑몰 만들 수 있으세요? 그건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 명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 일본어 원어민자. 그 정도로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해보시길 권해요. 고민하지 말고. 해보면 되는 거면 사람 늘리면 되고,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잠시 공장 정비 관계로 한 달 뒤에 재오픈합니다 하고 또 정비해도 돼요. 시작해도 돼요. 절대 문제 안 생기고. 일단 그냥 시작하세요. 제 생각에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아이템만 있으면 시작하는 게 좋다고 봐요. 나머지는 뭐 운이죠, 뭐. 근데 아니 했는데 한 2명으로 일단 출발했어요. 근데 막 팔리는 거야. 막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잠깐 중단했다 새로 오픈해요. 문제 없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내가 뭐 쇼핑몰 만들 수 있어. 그다음에 뭐 원어민도 있어. 그럼 하면 돼요. 하셔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하자마자 바빠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명함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5명으로 출발했고, 근데 5명 돈 없었어요. 저도 돈 없었는데 그냥 뭐 일단 열어놓고 막 버티는 거죠. 뭐 아니 초기 사업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아버지가 돈을 뭐 몇 억 대주면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울면서 하는 거죠. 뭐 징징 울면서 어떻게든지 버티다 보면은 위로가 되는 건 딱 하나였어요. 매출이 올라가는구나. 매출이 올라가면 언젠가는 이익이 나잖아요. 그럼 매출이 올라가는구나. 버티는 거죠. 뭐 울면서 버티는 거지. 뭐.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1년, 2년 지나도 될까 말까 해요. 그런 거 없어요. 단 이런 건 있죠. 뭐 청년 창업 지원금 다 빌려주는 돈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카드로 빌려. 그런 거야 뭐 빌려주는 거지만 정부 지원금은 1년, 2년 지나야 돼. 그런 거는 1, 2년 후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1년, 2년은 버텨야 돼. 자기가. 근데 그렇게라도 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명함할 때 하다가 보니까 돈 떨어져서 뭐 카드로 은행 가서 3천만 원 빌리고 뭐 근데 모든 힘은 매출에서 나옵니다. 일단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왜냐 그 공급사도 알 거 아니에요. 매출 올라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럼 여신 줘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여신 만드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아, 그럼 대출을 내는 거지. 대출은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뭐 그 가족 거라도 매출 올라가는데 그걸 안 하면은 그것도 CEO 못 하는 거지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하셔라. 왜냐? 보증금으로 넣은 돈이 없어요. 여러분은 기껏 해봤자 홈페이지 하나 만든 거고요. 홈페이지 만들어서 상품 등록하고 광고 해본 거잖아요. 초창기 진입 비용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단 이제 장사가 된다 그러면 이제 막 광고해야 되고 이러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 초기 진입은 어렵지 않아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구글. 구글이 일본에서 75% 점유율, 80%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구글 광고만 하기도 힘들어요. 구글 광고만 제대로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티쿤 도움을 받으셔야죠. 뭐 하면서 구글 광고 세팅 어떻게 할까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없으면 다 힘듭니다. 왜냐? 광고 결과값을 한국에서 못 봐요. 일본 구글이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그거 VPN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도와드리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도와드릴 게 있죠. 근데 구글 광고만 하기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나머지 광고 기법들은 또 다른 시간에 좀 심화 과정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데기다 이렇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인터넷 비즈니스는 폭이 좁으면서 깊이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고데기 이런 것처럼 잡다 하지 않고 딱 그거 갖고 승부를 내. 그다음에 이제 좀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확대하는 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미 뭐 200억씩이나 어우 너무 근데 저보고 하라 그러면 좀 무서울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는 아이템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딴 사람은 명함 해볼래 그러면 무서워서 못 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안 어렵더라고. 그럼 명함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휙 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너 택배 박스 일본에 팔아봐 그러면 진짜 못 팔 거 아니에요. 근데 택배 박스는 너무 쉬웠어요 저한테. 근데 옷은 전 너무 어렵거든요. 고데기 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나한테는. 근데 그거는 취향이에요 취향. 나는 이거 왜 안 되냐 이렇게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느낌이 오시면 그냥 진행하세요. 그리고 그래봤자 인터넷 쇼핑몰 만들고 초기 비용은 얼마 안 들어요. 안 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빠릅니다. 하면 뭐 하시려고요? 강추입니다, 강추. 야구 유니폼 강추. 야구 유니폼 할 수만 있으면 그것 좀 해보세요. 나 될 것 같아. 뭐 갑자기 서플라이어 찾는 거는 너무 쉽지 않아요. 뭐 물건을 내 물건 살 사람을 못 찾는 거지 공급하는 사람이야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처음에 팔 때는 내가 나중에 이만큼 팔 걸 가정해서 지금 진행하는 건 신경 쓰지 말아요. 왜냐? 그냥 사와서 적다 내고 팔아도 상관없어요. 팔리기만 하면. 근데 딱 1개월 지나서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딜 할 수 있어요. 싸게 해주세요. 그리고 5번 바꿔요, 다. 공급처를 바꿔. 예를 들어 컵점도 공급처를 한 5번 바꿨어요. 그게 우리도 요령이 생기잖아요. 팔아보면은 이 회사 거보다 이 회사 거 좋은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 서플라이어 찾는 거는 그냥 적당히 좋은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팔리지도 않는데 좋으면 뭐 하냐고. 그래서 일단 그리고 그 공급가가 좀 비싸도 신경 쓰지 마요. 좀 지나면 다 다운 시킬 수 있고 업체 바꾸면 돼. 그래서 그냥 시작을 해라. 그게 훨씬 더 빠른 길이더라고요. 해보면. 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없으면 마치는 거로 하고요. 하여간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초기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래서 과감하게 집행하시고 그 다음에 검색어 광고만 부지런히 하면 무조건 매출 나옵니다. 그리고 한 아이템이 성공하면은 계속 따라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 비즈니스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비즈니스로 성공하셔요.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함을 150억 원어치 팔았잖아요. 1년 내내 고객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인사하러. 그리고 미수가 없잖아요. 다 현금 먼저 내고 파는 거잖아요. 밤에도 사죠. 휴일에도 사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는 진짜 인터넷 비즈니스는 너무 좋은데 국내에서는 절대 성공 못해요, 여러분은. 저도 성공 못합니다. 해외로 나가면 따라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편한 거예요. 정말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광고비만 열심히 집어넣으면 그것도 검색어 광고는 어렵지 않잖아요. 검색어 광고 세팅할 때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세팅만 해놓으면은 그냥 팔린다니까요. 근데 안 팔리면 접으면 되고 그때까지는 돈이 안 들어갔다고 투자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제 전화번호 아시죠? 전화번호 010 2703에 9620. 제 이름은 김종박이고요.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콜드웰 카카오톡 아이디예요. 이거 입력하셨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줌으로 대화하면 돼요. 줌으로 대화하면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 편하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하여간 티쿤은 뭐 그래요. 뭐 티쿤도 돈 벌려고 해요. 여러분이 많이 팔면 우리 수수료 생기니까. 근데 그 수수료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본 가서 돈 많이 벌으면 좋잖아요. 국내에서 진흙밭에 개싸움 하지 말고 일본은 제 꿈은 일본을 한국 상인들 앞마당으로 삼는 게 제 꿈이에요. 우리 거 다 내보내자는 거예요. 정말 보람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좌 있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또 만나자 그러면 서로 뭐 힘들 수 있으니까 강좌 때 와서 인사하고 지내요. 그리고 편하게 저는 저대로 어쨌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얘기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